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이제 제가 진로 지도에 대한 관련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자기 이해 부분인데,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심리 검사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요즘 이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심리 검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MBTI라고 다들 아시죠? 우리가 MBTI 검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 상담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검사 중에 하나이지만,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는 그냥 임의적으로 내가 재미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심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 검사인데, 심리 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MBTI지만, 뭐 객관적인 검사 그리고 주관적인 검사 이런 식으로 검사 도구를 나누는데, 객관적인 검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뭐 몇 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필 검사를 하는 검사들을 대부분 이제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고, 투사 검사는 이제 주관적인 검사라고 하죠. 특정한 어떤 이제 점수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채점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물론 채점 기준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 MBTI 검사는 어떤 이제 두 학자의 이름을 이제 따서 만든 검사예요. 브릭스와 마이어스.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MBTI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MBTI는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분석 심리학의 어떤 기본 이론을 가정을 하고 만든 어 검사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검사를 실시하다 보면 실제로 MBTI가 너무 일반인 분들한테 잘 알려진 것까진 좋은데, 잘못 오용되거나 또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뭐 "너는 T냐? 나는 F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뭔가 이제 특정한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검사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성격 유형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이거를 분류한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을 기본 16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지만 MBTI는 그렇게만 볼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자세하게 나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면, 뭐 MMPI라든가 뭐 다면적 인성 검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자신의 기질과 성격 부분을 쪼끔 알고 싶다면 TCI라는 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검사를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서는 그 한 가지 검사도 뭔가 이야깃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고 굵게 좀 설명해 드리면, ESTJ, INFP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E냐 I냐, extrovert, introvert 그래 가지고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요. 그러면 이 외향과 내향은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갖고 나누냐면, 에너지를 얻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향이냐 내향이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있으면 나는 외향이고, 에너지 얻는 방향이 내부에 있으면 인제 내향이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정보 수집 관련된 부분이 S 성향이냐 N 성향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S는 감각을 얘기하고, 인투이션 이제 N은 직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정보 수집의 방향이 관점에 따라서 시제가 과거나 현재에 있는 거면 주로 이제 감각을 많이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죠. 대신 이제 N 성향의 직관을 사용하는 그 유형들은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쪼끔 이제 뭐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약간 전체적인 관점을 쪼끔 더 많이 선호하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이제 T냐 F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 성향과 이제 F 성향이 나뉘는데, 어
T 성향은 문제 처리를 스스로 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죠. 나 혼자서 스스로. 그래서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F 성향들은 문제 처리를 할 때 뭔가 협력을 하면서 우리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감정에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문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T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원칙과 이제 계획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협력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J냐 P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내가 달성할 목표가 단일하다 그러면 제 성향들은 주로 단일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빨리 달성이 되고 빨리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P성향의 사람들은 다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차선책도 있고 뭐 삼선책도 있고, 그래서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제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느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타인의 입장에서 뭐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P는 여러 가지 어떤 다원적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급하게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어른과 아이의 입장이라고 보면 뭐 이제 J는 약간 어른, 그리고 P는 이제 아이. 아이는 다양한 다양성을 또 원하니까.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S 성향이냐 N 성향이냐를 우리가 물어볼 때, 아니면 뭐 I냐 E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이래서 이 성향의 사람들은 뭔가 문제에 이제 태스크가 주어지면 대부분 이제 타인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를 이제 얻고 정보를 얻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I 성향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숙고를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S냐 N이냐 이렇게 정보 수집할 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S는 아까 전에 이제 관점 시제에 따라서 현재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감각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감각은 말 그대로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뭐 그 그러니까 눈 시각, 촉각, 뭐 청각,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데, N 성향들은 감각보다는 이제 직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그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쪼끔 그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N과 S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사과를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S 성향의 사람들은 오감을 사용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사과하면 뭐 빨간색이다." 이러면서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뭐 "시큼하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런 미각적인 부분, 뭐 "동그랗다." 이러면 이것도 시각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오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N성의 직관을 사용하는 유형들은 뭐 "백설공주요." 이렇게 하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애플서요." 하면서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그래서 S 성향을 볼 때는 N 성향이 뭔가 되게 뭐 있어 보이고 할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N 성향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좀 뜬구름 잡거나 지금 현재나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인식하기 수집을 하기 때문에 '쟤는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이제 T냐 F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 T 성향은 정말 이제 스스로 원칙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 처리가 되게 빠르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뭔가 이제 그 협력하면서 문제 처리를 하는 F 성향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T 성향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거를 찾고 막 이런 일 처리를 할 때 쪼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 성향과 같이 일할 때는 T 성향들은 쪼끔 이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F 성향 입장에서는 T 성향은 쪼끔 '너무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J냐 P냐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는데, 단일 목표를 세우는 이제 J 성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을 빨리 내리고 목표 달성을 빨리 이루기 때문에 그 피성향에 대해서는 쪼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저렇게 다양성을 쪼끔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MBTI를 우리가 실시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해석을 좀 이제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뭐 ESTJ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격을 구분짓기보다는 이 이제 점수들 각각의 점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MBTI를 실시하고 나면. 그 점수 수치와 관련해서 아 내가 ESTJ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온전한 어떤 성격 유형의 그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잘 보상 체계를 가지려면 내가 이 성향이면 그 반쪽인 I 성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이 이제 기능들을 이제 따지면서 ESTJ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주기능이고 열등기능이고 보조기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MBTI도 초급 뭐 중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을 따져가면서 이제 그 워크숍을 듣고 이 과정을 또 이제 취득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깊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는 어떤 유형이야.'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전문 기관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뭔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하신 그 전문가 선생님께 심리 검사를 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해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뭔가 이렇게 해적판 그런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나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너무 각인시키기보다는 검사는 한 가지의 도구일 뿐인 거지 그게 자신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오용되거나 인식될 수도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검사에 대한 다른 이제 부분들을 좀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는 이제 검사 중에 하나가 MBTI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검사 실시를 할 때는 대부분 한 가지 검사만 실시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굳이 필요 없으면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는데 쪼끔 자세하게 내 상태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라든가 뭐 TCR이라든가 SST 뭐 이런 이제 객관적인 검사랑 주관적인 검사를 섞어서 대부분 검사 실시를 하고 검사 실시하는 목적은 되게 분명해야 돼요. 결국은 그 내담자를 위해서 이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라서 상담자 선생님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필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거에 맞는 또 이제 실시를 하신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가 돼야겠죠. 아무나 이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시한 이후에는 거기에 맞는 해석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갖고 내가 그 검사의 결과를 잘못 오용되거나 뭔가 그거에서 자기를 낙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오용되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MBTI 검사가 쪼끔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오용하지 말고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된 기관에서 검사 실시를 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오늘도 이제 짧고 굵게 이제 심리 검사 중에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듣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또 궁금하거나 뭐 이런 이제 검사 실시 말고도 뭐 여러분들 일반인들 입장에서 아니면 상담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알차고 재밌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잘 준비를 해서 점점 이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편집 기술도 부족하지만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심지는 성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상담사 심지였습니다.